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반 논란이 팽팽해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었던 BRT,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사업이 결국 재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최초로 출범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이 결론을 시장이 수용하기로 했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의미도 크고 그 뒷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첫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신 오문범 위원장님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시민 활동하시는 분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바로 이렇게 또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꽤 긴 기간이었더라고요. 근데 지난 8월 8일 날 이제 첫 회의를 했으니까요. 이제 10월 10일까지 한 64일 동안을 이제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위원회 위원들은 13분이셨는데요. 뭐 시의원들도 계셨고 또 교통 전문가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여성계 뭐 이렇게 환경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13분이 모여서 이제 첫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네. 첫 그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이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하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총 회의를 2달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소위원회를 7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정해놓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 참여단 구성하는 거라든지 또 여론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리서치 회사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것을 그냥 이제 사실 전례가 되는 게 신고리 오리코기 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부산 현실에 맞는 그런 그 공론화 과정을 좀 진행하자 그런 논의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산 지역 현안 가운데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네네.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BRT가 가장 먼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몇 가지 현안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긴 한데 BR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연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네. 특히 공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일단 기간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트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 원래는 9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졸속으로 또 진행할 수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일단 현안적으로 보자면 제일 급했던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시급했던 네, 네, 현안이라서 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게 되셨는데요. 네, 근데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네, 나왔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수기 과정을 거치셨더라고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처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게 이제 보통 수기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함께 모여서 깊이 토론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이제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일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수기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의 어떤 결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3차례 이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었고 그중에 한 가지가 일반 시민 여론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1차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1차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는 이런 논의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이제 시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당연히 앞에 결론이 어땠든 간에 2번째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민 참여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141분으로 네, 이제 네,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시민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처음 이제 1차 설문조사를 할 때 2,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 시민 참여자를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일반 시민들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그래,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렇죠. 예, 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고 거기엔 또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내버스라든지 도시철도, 네. 택시나 마을버스 이런 분들은 사실 참여를 하면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있는 분들을 배제하는 것들을 또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 구성은 이제 리서치 회사에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고 네. 위원회도 여기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 그 중에 한
거의 40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이제 그분들 중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그 무작위 방식으로 해서 선출을 했고 지역이나 성별도 구성을 했지만 저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BRT 사업에 대해서 재개 의사를 가지신 분 3분의 1, 또 중단 의사를 가지신 분 3분의 1,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고 유보하겠다는 분들 3분의 1, 또 그분들만 또 구성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절반, 또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 이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절반,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네.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했는데 네. 그때가 사실 태풍이 불 때였거든요. 10월 5일과 6일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 외에는 141분 참석하셨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열의는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이용하지 않는 정말 대다수의 네. 부산 시민 무작위로 지금 선발을 하셔가지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토론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막상 시민 대표로 어디에 가서 어떤 전문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정말 주저주저하게 될 것 네. 같거든요. 어땠나요, 분위기가? 저희들도 처음에 사실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제 제가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요. 오신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를 할까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TV 토론을 시청하도록 했다든지 또 사전에 전문가들이 내어놓은 이제 학습 자료를 사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141분의 참여자들 중에 저희가 자료를 혹시 검토를 못 하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2분밖에 안 계셨어요. 오. 또 TV 토론을 안 보신 분은 1분밖에 안 계셨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고 예, 오셨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던 걸로 봐지고요. 네. 실제 1박 2일 동안 수기 과정이 총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시간만 7시간이었습니다. 7시간이었는데 사실 조는 분도 안 계셨고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하셨고 심지어는 네.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했던 전문가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까지 할 정도로 아주 예리한 질문도 해주시고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참 기우였다.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참여 열기라든지 높은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어떤 회의? 네. 네, 이런 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국민 소통 창구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통 창구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책임을 분명히 이분들이 네. 또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고 맹점이 뭐냐면 일부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그 용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어떤 그 주문하는 입장에서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민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을 접목시킨 것은 저는 뭐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끊고 이것을 공론화를 했을 때의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이나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결론을 이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는 방식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대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한두 차례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정의 어떤 자기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시민도 같은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기 위한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대신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약간의 소모성이 들어가는 부분들, 또 아니면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저는 뭐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시민들의 의식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다시 BRT 문제로 돌아가서 일단은 그대로 가자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네.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 집단이 택시 기사분들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이 BRT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그 제일 BRT가 이제 그 구성이 끝나거나 구축이 끝나고 나면 네. 제일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하면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네. 아니면 택배나 이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되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제 현장에서도 시민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반대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BRT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편익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계셨거든요. 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부산시가 이제 택시 승객이 탄 택시에 한해서 이제 BRT에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교통부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버스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네. 버스 외에는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가 뭐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이제 뭐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대신 이제 뭐 부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택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충분히 마련돼야 되고 그 외에도 시민들이 되게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은 저는 이제 두 번째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느낌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제가 어지간하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체질인데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도 했었고, 네. 또 그거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계신 그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상당히 큰 힘이 되어 주셨고, 또 저희가 어쨌든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좋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제했던 공론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뭐 광주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부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전국 차원에서 봤을 때도 부산 시민들이 하는 이런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깊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론화위원회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부산 시민이 앞으로 다양한 부산 현안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그 141분의 시민 참여단분들을 보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또 아니면 어떤 행정, 또 아니면 시민운동하는 저희들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 시민들이라고 해서 어떤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깊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간을 당연히 만들겠지만 저는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이렇게 내실 수 있다면 저는 부산시정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부산의 어떤 삶의 질,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시민들에게 어떤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저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부산의 첫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신 오문범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